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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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맞아요. 너무 더워요. 진짜 더워요.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려나 봐요.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장마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아, 요즘에 그래야지. 감기 너무 많이 걸리고 저희 PD님도 걸려가지고 지금 맞아요. 골골대고 있잖아요. 네, 원래 해롱인데 더 해롱이. 일단 지난주부터 복귀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재미없었어요. 특히 막판에 와서 좀 찝찝했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금요일날. 네, 그래서 목요일날 빠지고 결국 금요일도 빠지고 이틀 연속으로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그 목요일날 많이 올라간 거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고점이 10% 빠졌으니까. 네. 오늘 녹화하는 이 순간 6월 24일 6.25 전쟁 발발 하루 전 전야 같습니다. 폭풍 전야 같이 좀 무섭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포함해서. 네. 엔비디아가 AI 고점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스피드 범프에 우리가 부딪힌 것 같아요. 방지턱. 네. 어. 과속 방지턱에 부딪혔어요. 네. 근데 과속 방지턱이 이게 높이가 얼마만지 그 다음에 또 방지턱이 또 있는지 잘 네.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속 방지턱이 한번 부딪히면은 속도를 조절해요. 아, 지금 살짝 어린이 보호구역 그렇지. 그 부분인가요? 맞아요. 속도를 슬로우 다운 해야 돼요. 끝까지 꼬꾸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큰일 나잖아요. 못 일어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는 스피드 범프에 직면했는데 스피드 범프 중에서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띈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주가 좀 빨리 간 고점 논란. 네. 두 번째는 그 우리 같은 환율이 원달러 다시 환율. 올라갔어요. 보시면 미국장이 빠진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우나 뭐 다른 것을 하는데 이 반도체가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고는 있는데 네네. 이 엔비디아 주가 빠지는 와중에 오늘장에서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뉴스 없이 지금 장중 금요일 날 중간에는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3% 넘게 빠졌잖아요.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고점 대비했을 때 10% 빠졌어요. 제가 본 게요. 금요일 날 주가를 엔비디아가 5% 이상으로 빠지면 이거는 진짜 리스크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5%가 얼마냐면은 124.2달러인데 거의 거기에 근접한 124.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자고 일어났을 때, 거기까지 갔다가 올라왔네? 근데 또 보아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패턴을 봤어요. 지금 고점에서 10% 빠진 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왜냐하면 4월 달에도 그랬고요. 2월 달도 그랬고, 작년 10월 달도 그랬고, 대충 10% 정도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올라야 돼요. 아, 지금 그러면 10%가량 빠진 상태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 번째거든요. 빠지면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니까 3일 연속이건 나흘 연속이건 뭐 한 번이건 10%까지 빠지면 그 다음에 올랐어요. 자율반등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가기를 바라는데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AI 엔비디아 자체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반도체 주식이 다 많이 올랐어요. 그쵸. 금요일 날 빠진 게 엔비디아 빠진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도 많이 빠져서 원래 대비했을 때 10% 정도 빠졌고 네. 9%. 심지어 브로드컴도 많이 빠졌어요. 브로드컴도 빠지고.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무슨 목표 주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말고 그 마이크론도 목표 주가가 170불 이렇게 나왔는데 네. 브로드컴도 한 2,000불 나왔는데 곱하기 0.8 하면요. 지금 빠진 주가 정도가 나와요. 그럼 뭔 얘기냐? 빠지기 전에 주가가 좀 빨리 달렸다는 거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 뭐 200불도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한 170불 정도가 맞잖아요. 네. 곱하기 0.8 하면 120, 130불 정도가 적정한 스피드였다. 그러니까 그전에 좀 빨리 갔어요. 아. 펀더멘털 이슈가 없다 그러면 자율적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 안 일어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슈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좀 빨리 갔다는 측면이 마이크론, 엔비디아, 브로드컴에서 나타난다는 측면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은 반등이 우자지간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하나 말씀드린 김에 AI에서 약간 잡음이 난 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인텔리전스 있잖아요. 네. 그 유럽에서 포함을 안 시키려고 했거든요. EU가 자꾸 레귤레이션을 해서 그런지 애플 자체가 AI 유럽 하는 거는 조금 보류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그 코파일럿 PC라는 것에는 리콜 기능이 있었다고 말씀 기억나요? 네. 내가 컴퓨터 하고 있던 거를 네. 3개월치를 리트리브 해주는 거. 네. 그 기능을 뺐어요. 어. 그것도 근데 왜 뺀 거예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지. 그래서 AI 코파일럿 PC의 리콜 기능이 빠졌고 네. 애플의 AI 그 기능 그거를 하는 것이 EU에서의 레귤레이션 이 어떤 그것 때문에 애플이 스스로 일단 보류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잡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기억나세요? ARM 기반하는 퀄컴의 칩이 네. AI PC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ARM하고 지금 그 퀄컴하고 특허 소송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안 좋은 거예요. 시끌시끌하네요. 예, 조금씩 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봤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 목표주가 대비 이렇게 했는데 그 이런 게 노이즈로 끝난다고 하면은 오늘 내일 사이에 좀 반등을 이루어 놔야 되는데 네.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 아 있잖아요. 그렇죠. 26일에 이번 주 수요일 26일에 예정이 되어 그럼 있는데. 27일 아침이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럼 27일 아침에 봐야 되죠. 네. 근데 그 실적은 잘 나올 거라요. 66억 6천만 불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그게 이슈가 아니고 어떤 가이던스 주냐, 얼마나 컨피던트한 그 심정으로 얘기를 하냐 중요하겠죠. 근데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이 네. 되고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 가이던스가 중요하고 그 마켓 코멘트 할 때 톤이 중요해요. 네. HBM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까지 계속 너무 힘들고 오늘 내일 사이에 조금이나마 반등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불확실하니까 대표적인 하이닉스 주식부터 편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네. 코스피 지난주에는 2,800 갔다가 다음 날에 바로 또 2,800선에서 네.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쵸?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가격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오늘 마침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국내 하우스에서 30만 원이 금요일에 나왔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익도 엄청 높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 기대치가 5조 8천원. 오. 컨센서스가 지금 4조 8천원, 5조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게 금요일에 발간됐는데 영향 그날 못 미치고 오늘은 오히려 주가는 빠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석할게요. 일단 제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검토할 때 얼마냐. 보통 0.8에서 0.9를 곱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려요. 0.9면 27만 원이고 0.8은 24만 원이잖아요. 네. 0.8, 24만 원이면 오늘 23만 3천 원까지 왔는데 조금 빠듯하다고 느껴지죠. 네. 오버되진 그쵸, 않은데 리포트가 좋았어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더할 나위 없다. 무슨 뜻이죠? 더해질 게 없다? 그렇지. 근데 그런 뜻에서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은 너무 좋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평성대죠. 그렇죠. 실적이 다들 5조 본데 5조 8천이면은 네. 그리고 올해 이익을 24조인가 25조를 했어요. 컨센서스 높고 2분기 실적은 많이 높고 목표 주가도 PBR 개념으로서 2.5배, 2.5배라는 PBR은 꽤 높은 건데 한 10여 년 전에 피크일 때 2009년, 10년은 적자에서 흑자 변화할 때 2.5배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2.5배다가 올해 어닝 25조, 내년 어닝을 35조까지 해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곱하기 PBR 2.5를 해가지고 30만 원 했어요. 좀 아쉽죠. 목표 주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못 듣는 이유를 제가 살짝 봤어요. 왜요? 5조 8천억도 25조도 올해 실적도 크게 이슈가 아니고 네. 내년 실적 35조도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슈가 아니고 26년 예측이 올해 24조 얼마예요? 내년 예측이 35조예요. 그 다음에 26년 예측까지 굳이 리포트가 갔다 왔더라고. 근데 이게 35조에서 28% 빠져요. 네. 그래서 올해 실적하고 비슷해요. 그럼 이걸 어디에 기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밸류 PBR을 2.5배 이상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에 그쳤구나. 그러면 곱하기 0.8을 해야죠. 저 같으면. 네네. 24만 원이에요. 그럼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테크니컬로 끝나고 올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하이닉스가. 그쵸.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코스피가 2,800에서 물러났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저도 원래 2,800 정도가 제 단기 타겟이었어요. 네. 거기서 우물쭈물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얼마나 더 빨리 갈까. 그 얼마나 빨리 갈까의 목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3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2,800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2,800 가만히 있으면 이게 순환이 되니까 조선주가 괜찮고 네. 화장품 많이 빠졌으니까 약간 반등하려고 그러고 뭐 은행주 뭐 기업 그쪽으로 좀 수급 그렇지. 받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시가총액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2,850으로 끌어올릴 힘은 없어요.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내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2,800으로 안 가요. 걔네들이 힘을 내느냐 하는 데서 2,800을 도달은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나온 목표치보다 더 올라가려면 25년도 영업이익이 40조 이상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2026년도 떨어진 그것보다는 상향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줘야 최소한 별로 안 빠져야 돼. 별로 안 35조 갔다가 네. 뭐 30조 초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28% 빠지는 포켓이 나오면은 사람이 겁을 먹어요. 내년에 짧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30몇 조의 내년 이익이 40조에 넘어갈까? 일부 사람 2명은 45조를 부른 데가 있어요. 국내하고 해외 쪽에. 네네. 컨센서스는 30조 초반이에요. 근데 이게 40조 근처로 넘어가야 된다잖아요. 이 차이는 뭐냐?
HBM도 HBM이지만 네. HBM이 공급이 초과가 안 돼서 가격이 계속 좋아야 돼요. 올해보다 가격이 빠지면 안 돼요. 네네네. HBM이 5% 10% 하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하고 더 되려면은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우리 PC 휴대폰이 그쵸. 지금 막 나와서 10대 뭐 10%도 안 되는 페니트레이션 율인데 이게 한 30%까지 가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메모리도 근데 사람들이 바로 메모리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한 30에서 50%.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PC, 온디바이스 휴대폰이 일반 PC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로 1년 내로 빨리 되면서 거기 들어간 메모리가 30% 50%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일반 반도체 있잖아요. 메모리. 네. 그 업사이드가 생길 거예요. 그럼 지금 예측보다 분명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요것이 금방 안 나타나겠죠. 네. 올해 가을, 겨울 되면서 나타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게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게 있고 그거를 인디케이션 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매달리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주가가 180 가면 돼요. 그럼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엔비디아 180 가던가 네. 그게 아니더라도 온디바이스 AI의 페니트레이션이 높아지거나 네. 그리고 HBM이 뭐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한다 그러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계속 그 세 가지. HBM 계속 공급 타이트해요. 네. 온디바이스 페니트레이션 있어요. 엔비디아가 $180 이상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두 가지 정도는 매치가 돼야지 아까 삼성 하이닉스의 업사이드가 내년도 높아질 것이고 네. 그래야지 목표 주가 30만 원, 10만 원으로 다시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 뭐 금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금리를 인상하면 말짱 꽝이죠. 인상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인상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큰 게 의미예요. SK 하이닉스는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짚어주셨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컨센서스가 2분기가 8조 초반으로 잡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정도면 지금 8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한 8조 후반 정도 나야 될 것 같아요. 8. 혹시 7조대로 나오면 다시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7조니까 또 7만 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8조 초반에 하고 8조 후반하고 요 차이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메모리예요. 8조 초반이라 합시다. 네. 거기에 컨센서스 중에 반도체 분야가 4조 초반이에요. 반도체 반이라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반도체 반인데 이게 반도체 4조가 아니고 메모리만 따지면 한 5조 가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하이닉스가 올랐죠? 메모리가 하이닉스가 5조 6천 원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뒤졌네. 어? 메모리에서 이익에서 완전히 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이익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아까 8조 6천억 정도 나온 7조로 나오면 그 차이가 메모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네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빠지더라도 삼성전자는 꿋꿋하게 올라갈 놈이 있거든요. 덜 갔기 때문에. 네네. 그러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효율적으로 8조 후반 거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비메모리를 마이너스 포함해서 반도체 부분이 하이닉스보다 뒤지지만은 비메모리 빼고 메모리만 하면은 하이닉스가 아직은 삐까삐까하다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반도체 부분 4조 한 후반대인데 그게 이번에 7월달 나올 때는 회사 전체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나올 때는 네네. 분별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쵸. 분치를 많이 나오는데 전체 숫자가 8조 한 7, 8천 나오면은 메모리가 만만치 않았네. 아, HBM 이 8조 후반으로 적어도- 나오면? 그렇죠. 그 메모리가 4조 후반이네. 그러면 4조 후반이면은 그러면 비메모리를 빼고 나면 한 5조 되면 삼성 비슷한 거 아니야? 네네. 이러면은 삼성전자는 주가가 그래도 더 갈 수도 단조하게 있고. 갈 수 있어서 전고점 8조 8만 5천 5천 원 근처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 거꾸로 8조 안 나온다. 네. 물론 그것이 메모리가 빠져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휴대폰이 마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뭐가 됐든 간에 겉으로 표면을 봤을 때 7조 7천 이렇게 찍히면은 네. 다음 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에 그러면 좀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8조 그 선은 꼭 지켜야 네, 되는 지켜야 되는. 라인이네요. 예, 그게 단기적 삼성전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아까 10만 원 얘기했는데 그 가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40조 이상 내년도로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80조 이상 나오면 돼요. 80조요? 예, HBM 관계없이 어. 뭐가 됐든 만만치 않죠. 네. 근데 80조 이상 부르는 사람이 외국계 하나 있고 있긴 국내 있어요? 하우스는 한 70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컨센서스는 60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죠. 갭이 너무 큰데요? 그리거나 아니면 숫자 관계없이 네. 숫자가 얼마 나오든 간에 HBM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잡다. 이런 컨센서스가 잡히면 돼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빠지겠지. 그럼 삼성전자가 너무 불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10만 원 바로 가요. 그래서 HBM 1위 탈환 또는 내년도 영업이 80조 이상. 물론 이것도 아까 하이닉스처럼 올라갔다가 내년에 80조 됐다가 내후년에 30% 꼬꾸라지면 소용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10만 원 못 가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3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주 편하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요. 뭔가 체크할 그래서 게 제가 많네요. 2,900 이상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2,800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네. 이게 계단이 쉽지 않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미반도체도 20만 원 TP 나오고 있죠. 20만 원 이상인데 네. 이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보다는 밸류가 높아요 지금. 엔비디아보다 더 밸류가 높으려면 엔비디아가 올해 기준은 50대고 내년 기준 30배 후반이거든요. 네.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40배, 50배 이렇게 가려면은 내년도 내후년도에 EPS 성장률이 높아야 돼요. 지금 컨센서스가 한쪽은 70% 성장 연가, 보통은 50% 성장이거든요. 네. 그 넘버만이라도 최소한 미트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미트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 공급한다면 말짱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도 더 좋아지고 그럴 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 마이크론이 캐파를 증가된다. 그게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공시에서 하이닉스에서의 지위가 여전히 확실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찔끔찔끔 기어서 올라갈 겁니다. 네. 20만 원을 가볼 수 있는데 그게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되면은 상당한 부분은 18만 원에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PER이 한 40배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주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번에 코스피 전망이 2,800에서 쉽지 않은데요. 네. 하이닉스 3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 혹시 된다. 저는 10%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다른 주가도 가만히 있잖아요. 아, 확률이 10%? 네, 다른 주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나머지 뭐 천몇 개 주식은 가만히 있어. 언제 네. 한 목요일 기준 가만히 있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면 30만 원, 10만 원 올라간다. 그건 별로 없지만 그러면 코스피가 2,980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시장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요즘에 시장을 보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지. 그쵸? 네. 지수 잘 간다고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개별적으로 가고 산별적으로 가니까.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 LG 스프레이 리포터 좋게 나왔다. 네. 한 말씀.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리포트 잘 나오면은 막 가고 실적 좋다 그러면 막 가고 올릴 종목이 없어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무슨 생각으로 언제 무슨 리포트를 내는지 알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미리. 그 전에 사버리게. 그렇지. 그거는 걸리는 거야. 그럴 일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없냐? 그렇지 않겠죠. 네. 안 걸려서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20년 전에는 그 다반사였어요. 법이 엉망이로 해갖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많았지. 눈먼 사람들. 네. 하지만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반응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알려주셨잖아요. 가르쳤죠. 이게 있어요. LG 스프레이 리포트가 목요일 날 나왔어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네. 금요일 나온 게 LG 스프레이 리포트가 15,000원짜리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보세요. 그 리포트가 오래간만에 상향이에요. 딴 애널리스트 보호쳐 보이는데 얘는 갑자기 15,000원 부른 거예요. 네. 리포트를 보니까 2분기 실적 안 좋대. 2분기 3,000 몇 배가 적자. 네. 그런데 이미 2분기 다 지나가잖아요. 하반기 이 매출 영업이 확 올렸어. 왜? 애플 때문에. 애플. 딴 사람들이 안 보는데 갑자기 근거를 가지고 들이면은 주가는 가게 돼 있어. 그리고 오랜만에 또 상향 그렇지. 리포트니까. 썸띵 뉴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아까 하이닉스 뭐라 했죠? 30만 원 똑같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썸띵 뉴가 아니야. 더할 왜냐면 나위 없대잖아요. 그리고 그 리포트가 다른 증권사가 리포트가 40몇 조 나온 게 두 개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네네. 35조 나왔으니까 쏘쏘한 거지. 이미 있는 재료니까. 35조인데 그 다음에 다시 28% 빠진대. 네. 그럼 뭐야? 이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그런 판단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리포트를 보고 판단을 1시간 내에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혹시 나와 있는 리포트 괜찮은 거 있어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네. 6월 18일 날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전통적인 소재라고 해서 그건 아닌데 타이어 보강제 만들어서요. 네. 타이어 보강제. 왜 나왔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타이어가 잘 팔리고 있어요. 왜요? 전기차 때문인가? 아니. 왜요? 그 자동차 시장이 그 유럽 쪽, 미국 네. 쪽에서 유럽의 교체용 타이어 네.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애널리스트에서 안 봤거든요. 네.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 썼어. 네. 그래서 상반기에 타이어 보강제, 하반기에 탄소섬인데 중요한 거는 2분기부터 타이어 가격이 올라갔으며 6월 달에는 YOY 10% 올라갔고 수요도 8% 증가해서 그리고 또 중국도 2구 환신 정책으로 판매가 좀 증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네. 리포트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계속 상승은 했는데 큰 상승은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 보면서도 무겁긴 하지만 지금 갈 주식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을 그래서, 수 있는 거예요. 제목도 좋아. 과도한 주가 하락. 좋잖아요. 네. 과도하다. 그럼 되돌림이 있죠. 지금 싼가? 이런 그럼 생각이 있죠. 모든 게 평균 수렴이에요. 너무 높게 올라온 주가가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쵸. 너무 내려가면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난 관심이 없을 때 그런 걸 쳐주는 사람, 근거를 갖고 쳐주는 게 리포트가 오래간만에 나온다? 그럼 그 리포트를 본다. 네. 특히 그 리포트가 시니어가 썼다든지 네. 큰 하우스를 쓰면 임팩트가 크죠. 작은 증권사에 별로 이름 없는 애가 쓰면 네. 바로 그날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큰 하우스, 신하우스는 크잖아요. 네. 이 에너지 자기센스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오래 썼다. 그러면 그거 어텐션 해야 돼요.
그럼 이번 주에는 뭐 봐야 돼요? APR 한번 어떤가 한번 봐보세요. APR 얘기 요즘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주가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네. 약간 눌림목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런 식의 보여요? 뷰티 디바이스 이 얼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얘네들이 그 부스터 필러, 부스터 뭐 프로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야 이거 울트라.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APR. 근데 좋다고.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세히 나왔어요. 또 나왔네요. 잘 금요일에. 나왔어요.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이거예요. 동반하는 리포트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리포트가 네. 더 앞에 있는 리포트보다 컴프리헨시브, 복합적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네. 모르는 사람도 APR을 이 신한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그 전에 단편적으로 하는 리포트보다 좀 더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영이 많이 됐구나. 단기적 고점이다. 이런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고점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리포트, 컴프레hen시브한 리포트를 보고 다음에 빠질 때 들어올 사람이 또 생기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어요. 이거를 이제 빠질 걸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 타놓고 다음에 할 것인지 이거는 이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종목의 특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성을 얘기하기 어려운데 일단 발동이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일단 APR은 그래서 홈 뷰티 디바이스예요. 홈 뷰티가 70몇 %고 네. 화장품은 그 스킨 뭐 포함해서 한 20몇 %예요. 네네. 그다음에 얘네 매출은 거의 한 70%가 또 온라인으로 해요. 그러니까 매장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그거를 그래서 얘네 회사가 D2C거든요. 네. 디지털 투 컨슈머. 디지털로 바로 컨슈머한테 가는 네. 거거든요. 온라인 중에서 80%는 자사몰에서 해요. 딴 데 뭘 안 가고. 네. 그러니까 마진 높아요.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국내가 밸런스 돼 있어요. 국내가 한 50 몇 프로고 해외가 40 몇 프로거든요. 네. 해외 40 몇 프로도 미국이 17%고 중국도 5%고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장성에 대한 잠재력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어 보여요. 리포트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런데 주가가 목표 주가 50만 원인데 지금 오늘 40만 원가 내려왔잖아요. 네. 이게 PER 향후 12개월로 30배 줬어요. 네. 30배가 좀 편하지 않죠. 네. 근데 얘네 성장률이 30%예요. 그럼 어떻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안 가고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성장성은 일반적인 화장품보다는 더 높아요. 네. 일반 화장품이 지금 15배, 17배, 18배 요 사이거든요. 네. 훨씬 높은데요? 일본 그치.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건 높지만은 네. 그거는 다른 그 중소 한 몇 조 이하짜리는 대부분이 다 14배, 다 요즘 17배. 올라가서 17배, 20배 안 돼요. 근데 얘네는 이미 25, 6배, 5배 정도 되거든요. 네. 목표주가 30배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아까 갈 시장이 아직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아직 중국도 좀 주목받는 낮으니까. 쪽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APR. 선방에 선두에 서 있는 거 맞을 것 같아서 결국은 한 30배 갈 것 같은데 네. 단계 많이 올랐다는 이 애널리스트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리포터 나올 때 반응을 하면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반응을 못 한다.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단기적으로- 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는 또 PC 발표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PC가 이게 좀 깔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나온다는 기대치가 지난주 반영이 돼 있었어요. 네네네. 낮게 안 나오고 높게 나오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시장이 미리 좀 다른 것 때문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한 2.6% 코어 PC가 금요일이죠? 네, 발표되는 이번 주 게. 금요일. 예, 코어 PC가 2.6% 정도면 오케이인데 2.7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한 번 더 흔들까 봐 걱정이고요. 그럼 낮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거는 하고 이미 있어요.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면 오히려 더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갈 수도 안 좋은 있어요. 쪽으로.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터프해요. 그러니까 환율도 터프하고 네. 아까 그 엔비디아는 펀더멘트 이슈가 아닌다고 하지만 아까 AI 노이즈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0% 빠진 데서 빨리 반응을 하려면은 조금 기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조선주 괜찮고요. 조선주? 이래서 뭐 화장품 많이 빠졌으니까 일부. 근데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해갖고 반도체하고 근본적인 그 우리가 보는 것들이 완전히 대체해줘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접근은 천천히. 그렇다면 지금은 포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반도체는 한 40%, 35%. 네. 그다음 조선주가 한 10몇 %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몇 % 정도. 그다음 화장품이나 다른 것들도 골고루 한 10몇 % 하면 대충 한 20몇 %는 현금이 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40% 30몇 % 된 IT, AI 계통을 순수 반도체 말고
그러니까 스프레드하는 거야. 그게 이제 지난주 다시 따먹어서 얘기했는데 네. 뭐 LG전자, 네. LG 디스플레이, 아까 효성 첨단 소재,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가 없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거든요. 네. 이건 이녹스 첨단 소재는 LG하고 같아요. LG OLED 관련한 부품 소재. 그걸 이녹스 첨단 소재 하거든요. 아, 어쩌고 첨단 소재들이 지금 좋네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네. 그건 LG 디스플레이, LG TV랑 관련되고요. 그것도 실적 괜찮아요. 그다음에 효성 첨단은 타이어 관련되는 거, 타이어 보강제. 이렇게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주가 많이 안 갔네. 네. LG 디스플레이는 같습니다만은 LG전자 괜찮고 네. 이런 것들로 조금 non traditional 반도체 아. 그때는 개척으로 좀 스프레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선은 강화하고 만약에 해외 쪽 사면 미국에 있는 뭐 약간의 유틸리티 주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틸리티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요? 천연가스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근데 어느 종목이 더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유틸리티 ETF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그 디테일한 상품 아이디어는 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PC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렬하게 브리핑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더욱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